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 바로 전 영상에서는 이제 그 바이든 테마와 관련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정말로 그 가시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기계 업종부터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올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저평가돼 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 업종이 이 건설기계 업종이라고 봐서 이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볼 수 있는 건설기계 중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그다음 두산 바켓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오늘 장세가 강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앞으로 이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에 있을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로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기대 심리에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두산 바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북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소형 건설 기계 업종이지만 실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도심 지역 위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소형 건설 기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지수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주택과 관련돼서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를 진행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산 바켓의 성과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일단 옥석 가리기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장세가 좋았죠. 중대형 건설기계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사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사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회사에게 이런 수주를 맡기겠다라고 의지를 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건설기계는 한국 회사예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거든요. 근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면 정말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바이든 테마로서 조금 상승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를 올리기엔 힘들다, 바이든 테마에 한해서는. 근데 이 현대 건설기계, 이 건설기계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좋죠. 특히나 미국, 중국, 인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프라 투자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례없는 건설기계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경기 변동성이 심한 이 중대형 건설기계 업종인 대표주인 현대건설기계도 아마 이제 18년도에 굉장히 업황이 좋았던 이때로 한번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보지 않을까. 그래서 38,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굉장히 많이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투자를 한다 봤을 때도 이 신고가, 전고점까지도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바이든 테마는 조금 엮기는 어렵지만, 오늘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바이든 테마에 의해 상승했지만 이거에 대한 상승분은 조금 아마도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면 반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 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오를 것이다. 굉장히 지금도 싼 가격이다 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조금 호재가 많이 겹쳐 있죠. 매각과 관련된 이슈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고, 매각 공시가 뜬다면 큰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건설기계 업종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매력적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싼 것도 사실이고, 이 두산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훨씬 더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 업황이 좋아지면서 두산 리스크 발도 해소가 되고,
매각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보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매각 공시가 뜨고 좀 수급적으로 쏠리면서 크게 상승을 보이다가도 이 분할이 진행되면서 이 조금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좀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먼저 실현한 후에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을 매각 공시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을 보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오를 것이지만 그러니까 스윙 매매 즉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힘든 구간을 좀 흐지부지한 횡보 기간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바이든 테마와 관련돼서 좀 옥석 가리기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최근 들어서 많이 받았던 부분은 진성 TEC예요.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갖고 있는 기계 장비 업종들, 그러니까 기계 장비들을 실제 미국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테마와 엮여서도 조금 상승을 중간중간 많이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로서 많이 올랐었죠. 반면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림 현상이 진행되었다. 근데 이건 개인들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는 부분 이런 점 짚어 넘어갔고요. 반면에 오늘장에서 막상 중요한 이 상원의석 결정 자리에서는 눌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저점 대비해서 만원 대비해서 지금 30%까지 올랐어요. 즉 이미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눌림 현상이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가려고 좀 눌림 현상이 진행됐던 것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장에서는 이제 두산 마켓이 좀 많이 셌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진성 TC가 30% 오른 부분만큼은 적어도 4만 원까지는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상황 이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진성태 씨가 이런 흐름을 보인 걸로 봤을 때도 두산마켓도 이미 한 번은 이게 박스권 상단 라인은 뚫고 3만 5천 원대에서 한번 뚫지 안 뚫을지를 한번 보고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런 눌림 현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두 군데를 본다면 두산마켓과 진성 TC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로서 오늘 건설기계 업종이 강했지만 이 건설기계 업종 중에서도 바이든 테마로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군데다. 두산마켓, 진성 TC. 미국 회사이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두 기업이고요. 옥석거리기가 진행되면서 정말 더 강한 상승이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두 번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